자, 프린트물 채점하고 갈게요. 자,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11번 1번, 12번 4번, 13번 5번, 14번 4번, 15번 1번, 16번 3번, 17번 3번, 18번 2번, 19번 4번, 20번 1번, 21번 2번. 자, 혹시 질문? 잘 이해 안 된다. 있나요? 여기. 응? 10번 지구 복사 평형. 자, 우리 지구 복사 평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흡수량이랑 방출량이랑 어떻다? 같다. 자, 여기 흡수량은 지구가 뭘 흡수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방출하는 것은 누굴 방출한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요 양이 각각 몇 프로다? 70%, 70% 같다. 요거를 개념으로 태양은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만 한다. 그때 1번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되겠죠. 지구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만 한다. 흡수도 하기도 하고 방출도 하기도 하고. 틀렸죠. 2번 B는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2번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3번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A와 같다. A 3번 거기는 A는 얼마 되는 50%밖에 안 되겠죠. 거기서 구름에서 흡수되는 그거 합쳐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4번 태양 복사 에너지를 구름과 대기에서 흡수함으로 평균 온도가 감소한다. 평균 온도가 증가하죠. 요거를 구름과 대기에서 흡수하는 걸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온실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또 질문? 자, 없으면은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이제 상대 습도로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포화 수증기량 곡선, 얘는 시험 문제 겁나게 잘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 3까지 1이에요.
좀 파악방을 붙여서 하나 할까? 포화수직이랑 곡선 들어갑니다. 자, 포화수직이랑 곡선에서 어떤 포화 곡선이 있으면은 포화 곡선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요. 자, 포화 곡선 밑에 있는 구간을 우리가 풀포화라고 합니다. 포화 곡선 위에 있는 구간을 우리가 과포화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있으면은 어떤 점 A가 있습니다. A에서 가지고 있는 거 쭉 연결하면 얘가 쭉 가지고 있는 요 값이 뭐가 된다? 실제 수준이라는 데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쭉 꾸미 요 눈금 읽으면은 그게 포화 수준이야. 포화 곡선과 만나는 곡선에서 요 값이 뭐가 된다? 포화 수준이야. 여기서 그대로 내려온 요 온도를 실제 온도, 현재 온도, 그 다음 포화 곡선과 만나는 때 온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더 냉각시키면은 냉각시켰을 때 요만큼의 양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응결량. 그래서 A점에서 구할 수 있는 포화 곡선 그래프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상대 습도 공부할 거예요. 상대 습도.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상대 습도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일반 평상시에는 습도라고 합니다. 습도. 오, 뭐야 습도가? 아, 오늘 되게 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쵸? 비 오고 나면 되게 꿉꿉해, 습해 이런 표현 쓰죠. 그쵸? 그걸 이야기하는 즉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습하고 건조한 정도를 상대 습도라고 해요. 건조한지 습한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상대 습도 혹은 습도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나눠질까? 습도는 누구를 많이 갖고 있나? 요거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만큼 있냐. 우리 공기를 요게 공기라고 합시다. 공기, 한 공기. 공기는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1kg. 그렇지. 공기는 항상 1kg을 기준으로 한다. 공기 1kg 속에 그만큼 속에 수증기가 가득 채우면 수증기를 많이 가득 채웠다. 완전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을 때 50g이라고 합시다. 1kg 속에 물방울을 50g 가득 채웠다. 그럼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포화 상태라고 한다. 포화 상태는 공기 이만큼의 수증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습도가 얼마가 되겠니? 100%가 돼요. 100%. 그러면 반대로 마찬가지 공기 1kg 속에
이번에는 50g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얼만큼 25g만 들어갔다. 50g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25g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지금 얘는 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가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그렇죠? 불포화 상태. 그러면 요 공기 1kg 속에 요 물방울이 얘는 50g, 얘는 25g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습도야. 그 요 두 개 비교하면 누가 습도가 높아? 얘가 더 습도가 높겠죠? 물방울이 더 많으니까. 그럼 요게 습도를 나타내면 얘가 더 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가 오고 나면은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습도가 높다라고 표현한다. 됐니? 그래서 오늘 중요한 공식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 요 공식은 어떻게 된다? 암기해 주셔야 된다.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1kg 중에 최대한 몇 g 들어가 있냐? 50g 다 들어갈 수 있는 50g 분의 실제 25g 들어있다. 실제 25g 들어있다. 곱하기 100 해주면 그게 습도가 된다. 그러면 채연아, 얘 상대 습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포화 수증기량 50g 중에 실제 수증기량 50g 다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습도가 그래 얘는 50g에 50g 들어있고 곱하기 100 하니까 축축축 하니까 몇 퍼센트? 100%가 돼. 얘는 그래서 습도가 100%야.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포화 상태는 무조건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습도가 100%이다. 여기 포화 곡선에 있는 점은 무조건 상대 습도가 10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얘는 몇 퍼센트겠니? 소희야, 얘는 몇 퍼센트? 포화 수증기량이 여기 토탈 아까 50g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5g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0% 50%. 그래서 얘는 상대 습도가 100%고 얘는 상대 습도가 50%인데 얘가 습도가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서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팁을 드리면 포화 곡선과 멀수록 습도가 낮다. 이거는 팁입니다. 자, 뭔 소리인지 해보세요. 포화 곡선이나 A, B, C점 이렇게다. 그럼 얘의 습도 비교해 보세요라고 묻는. 그럼 누가 습도가 제일 높아? 일단 B가 제일 높죠. 왜? 선생님 포화 곡선에 있는 애는 무조건 몇 퍼센트다? 100%.
포화 곡선의 포화 상태에는 무조건 습도가 100%다. 최고 습도가 높다. 그 다음 두 번째 A랑 C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팁을 모르면 애들은 다 이거분의 이거 계산해야 돼. 포화 수준이랑 얼마인지 실제 수준이랑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계산할 필요 없다. 그렇죠? 멀수록 습도가 높다. 근데 얘가 습도가 더 높다. 이렇게 요 포화 공소가 멀수록 습도가 낮다. 그러면 습도 계산하면 B, A, C 이렇게 된다. 됐죠? 이게 C가 뭐지? 이게 C가 뭐지? 모르면 바보 빙시 똥개. 자, 호가 선생님이랑 프린트물 24번표 프린트물 24번 프린트물 24 그렇죠? 뭐만 알면 될까? 이것만 알면 정답. 이것만 알면 무조건 맞춘다. 정답. 그래서 이 팁이 중요하다. 이거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상대 습도의 변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습도의 변화. 이거는 당연한 건데 너희들 온도가 높으면은 건조하니 습하니? 온도가 높으면 건조하니 습하니?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공기만큼 있다. 이게 지금 항상 기준으로 공기 1kg 1kg 중에 지금 공기 물방울 이만큼 있어. 물방울 이만큼 갖고 있는 게 실제 수준이야. 얘가 온도가 점점 높아버리면은 요 실제 수준이라는 수준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실제 수준이랑 물방울 수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건조할 거 아니야. 됐죠? 그러면 이 상대 습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 상대 습도라는 것은 포화 수준이라는 거에 실제 수준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 외우기, 암기해야 되니까. 상대 습도. 상대 습도는 포화 수준이란 분의 실제 수준이랑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잘 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습도를 높이고 싶어. 습도 요 값이 높으려면은 어떤 게 높아야 되겠니? 이게 높아야 되겠죠. 이거분의 이건 이게 높으면은 이게 높을 거고 이게 낮으면은 이게 높을 거고 방법은 두 가지. 그래서 자 봅시다. 습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가지 방법. 소율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습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포화 수증기라면 포화 수증기
수증기량을 어떻게 하면 되고 낮추면 되고 반대로 실제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요게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바로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지금 그냥 대충 봤을 때 얘 습도 100% 정도 되겠네. 이만큼이면 50%라고 합시다. 50%라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공기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공기 부피가 커지면 이만하게 됐어. 이제 이만큼에 요만큼 들어있어. 그럼 습도가 높아지겠니? 낮아지겠니? 낮아지겠죠. 아까는 요만큼 분의 이만큼이었지만 이제 이만큼 분의 요만큼이니까 습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온도의 영향을 받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지려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져야지 포화 수증기량이 낮을 거 아니야. 아까 온도가 높으면 이만큼 들어갔지만 온도가 낮으면 이제 반대로 이만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높다고. 반대로 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다고. 저 사막 같은 데 가면 온도가 겁나 높으니까 습도 되게 낮다고, 되게 건조하고. 이해됐나요? 반대로 적을까?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를 그러면 습도가 낮아진다. 반대다, 그렇죠? 이해됐죠? 그럼 실제 수증기량은 뭐니? 실제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니까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공기의 양, 공기의 수증기량, 물방울 양. 다시 말하면 비 오고 난 다음에 비 오면 공기 중에 물방울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습도가 높다. 이해됐죠?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끔씩 시험 문제에 이런 경우가 나와요. 예시 첫 번째는 밀폐된 공간에, 조건은 밀폐된 공간이에요. 밀폐된 공간에 우리 상대 습도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험이니까 밀폐된 공간에 상대 습도, 지금 우리 이 강의실 밀폐되어 있다. 여기에 습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름철 습도가 어떠니? 여름철에 습도가 어때? 여름에 되게 습해? 어? 여름에 습하지 않나요? 어? 왜 습하니? 그럼 비 와서 그런 거고. 지금 공간에 여기 비가 오니? 안 오잖아. 여기 밀폐된 공간이야. 공간. 바깥의 공간 말고 우리 여기 밀폐된 공간. 밀폐된 공간에는 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습도가 어떻다? 맞아요. 낮죠, 그렇죠?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서
습도가 낮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여름철 되면은 뭐더니 에어컨. 우리 밀폐된 공간 이 강의실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지금 못 틀으니 에어컨 틀었잖아, 그쵸? 그럼 에어컨 튼다 이 말이야. 에어컨 틀면은 이제는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는 어떻게 되겠냐? 습도는 높아지겠죠. 그거 겁나 습하다. 에어컨 많이 틀면 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에어컨 많이 틀면 습하니까 여름철에 집에 뭐 트니? 제습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여름에 가능시켜요. 이해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그러면 겨울철에 봅시다. 겨울철은 평상시에 밀폐된 공간에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요. 이게 원래 겨울철 밀폐된 공간이에요. 근데 추우니까 우리가 추우니까 이번에는 뭐더니 난방기 틀죠, 그렇죠? 난방기 틀나요? 보일러 때문에 뜨끈뜨끈해진다요. 그럼 뜨끈뜨끈해지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가 어떻게 되니? 낮아지겠죠. 습도가 낮아지면 너무 건조해. 그래서 뭐더니 가습기 튼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습기를 가능하다. 여름철에 제습기를 쓰고 가습기 튼. 이해되죠? 소율이 어떻게 이해돼? 졸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돼? 혼나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3번. 맑은 날 하루 동안에 맑은 날 하루 동안 이게 조건이에요. 맑은 날 하루 동안 이게 조건이에요. 비 오는 날 말고 아주 캐창한 맑은 날 딱 하루 24시간 하루면은 24시간 이 24시간 동안에 뭘 물어볼 거냐면은 기온, 습도, 있을 점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 또 눈치챘겠지만 기온과 습도를 잘 봐요.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는 낮아지고 기온이랑 습도랑 무슨 관계니? 반비례 관계겠죠? 기온이 올라가고 겁나 뜨거운 습도가 겁나 낮아, 겁나 건조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기온과 습도는 반비례 관계가 요것만 파악을 하게 되면 끝난다.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거 나와요? 그래. 요게 시간이 됐죠? 요게 기온이에요. 12시
오후 6시, 새벽 6시, 여기 18시, 저녁 6시. 비거든요. 온도가 최고 높을 때, 하루 중에서 최고 온도가 높을 때 몇 시쯤 될까? 12시 3시 12시. 대부분 애들이 12시라고 해요. 우리는 앞에 3-, 여기 뭐야? 2-1을 안 배웠을 때는 12시다. 근데 이제 우리 2-1 배웠던 뭐? 복사편을 배웠다. 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잠시 머물렀다가 나간다. 그쵸? 그러면 소율아, 태양이 최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고도가 최고 높을 때로 몇 시? 12시 12시죠. 그죠? 그럼 태양이 최고 높을 때가 12시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12시 때 가장 많이 내려와. 내려오는데 그럼 100 내려왔으면 쭉 하다가 곧바로 방출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잠시 머물렀다가 방출된다.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시간. 그래서 언제가 제일 딱 12시에서 2시 정도 온도가 최고 높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복사 평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기온 그래프가 되겠죠. 반대로 기온과 반대로 되는 건 습도가 되겠죠. 둘이 반대니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습도가 제일 높아요. 그지? 그 다음에 하루 중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게 바로 뭐냐? 이슬적인 요 그거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교재 60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그래프 나오죠? 요 그래프 나오죠? 요 그래프에서 별표를 쳐야 될 거는 맨 밑에 쪽에 보면 오른쪽에 화살표 쭉 해가지고 기온과 상대 습도는 대체로 반대로 나타낸다. 반비례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거냐면 요거를 지워버리고 기억, 니은, 디귿 얘네들이 각각 어디에 해당되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우리 너무 쉽다. 12시 부분에 최고 높은 게 뭐다? 그럼 기온이 돼. 온도가 제일 높다. 그럼 온도하고 반대되는 게 뭐다? 습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있을 적이 된다. 그러면 왜 있을 적은 변화가 없을까? 있을 점이 항상 일정한 이유가 뭘까? 있을 점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있을 점은 실제 수준이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수준이량, 실제 물방울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온도가 낮고 높고 필요 없이 실제 수준이었는데, 근데 지금 맑은 날이니까 실제 수준이라는 변화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점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60페이지 소요 60페이지 밑에 보면 요 표 바로 위에 보면 동그란 3번이 있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 위에 보면 동그란 3번. 있을 점 거의 일정하다. 왜 거의 일정하다고? 여기 보면은 맑은 날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있을 점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28번) 문제 프린트물 28번.
옳지 않은 거 찾아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 A, B, C 옆에다가 써놓고 풀어야 돼요.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12시 중에 최고 높은 거 B가 뭐가 돼? 그럼 B 옆에서 기온을 줘. 그럼 기온하고 반대된 A가 뭐야? 습도 좋고. 그럼 변함없는 C가 뭐가 되니? 있을 점은 되겠죠. 정답. 그 아까 쌤이 온도가 높으면 습도는 낮아지고 그랬잖아. 우리 채연이는 앞에 수업 안 들었는데도 바로 맞추는 거지. 엄마야, 2시에서 5시 무렵에 습도가 낮은 까닭은 2시에서 여기 습도가 지금 가장 낮은 까닭은 뭐니? 기온이 높아가지고 온도가 높아가지고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했다는 거야. 온도가 높아가지고 포화수증기량이 올라갔다. 그래서 습도가 낮아지고 맞다 있는 거지. 4번 보세요. 낮보다 밤이 습한 이유가 뭐야? 밤이 습한 이유가 뭐야? 밤이 습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온도하고 보면은 뭐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습한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새벽에 더 습한 거는 증발이 일어나서 습한 거야? 응결이 일어나서 습한 거야? 응결이 일어나서 습한 거야. 물방울이 더 많아야 되잖아. 근데 거기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물방울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더 건조하지.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다시 26번. 소율이 네가 틀려가지고 지금 26번 다시 가는 거예요. 맞추면 쉬는 시간이에요. (26번) 보세요. 최근에 A, B, C 밑에다 적어놨어. 굿! 잘 적었네. 그림은 언제? 맑은 날이죠. 맑은 날에는 쌤이 있을 점은 어떻게 된다고? 거의 그거는 그렇지. 이 니은 다시 읽어봐. 살짝 높아져 있는데요. 아이, 니은 다시 읽어봐. A가 높을 때 포화수증량이 증가하면 C도 높아진다. C는 관계없다, 일정하다.
C는 항상 일정하다. 거의 일정하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게 됩니다. 몇 번? 그래서 정답은 A는 기온 맞고 B는 습도 C가 있을 점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A가 높을 때 기온이 높을 때는 포화 수증기라니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량이 증가하는 건 맞다. 근데 습도가 낮아지는 거지 있을 점하고는 변함없다. C는 있을 점인데 있을 점은 항상 같다. 일정하다. 중요합니다. 디귿 A가 높으면 B가 낮아지고 A가 낮으면 B가 높아진다. 무슨 관계니? 반비례 관계다. 이건 이야기가. 근데 무슨 별표가 아니네. 학교 시험 문제 한 문제는 꼭 출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습도 구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로 출제됩니다. 근데 지금 추세는 습도를 계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뭐 하는 거? 습도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팁을 알려준 거예요. 포화공수는 멀리 떨어질수록 습도가 낮다. 그럼 가까운 순서로 하면 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몇 페이지 넘어갈 거냐면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늘 구름과 강수 할 거예요. 윈선이 아프래요. 응? 아프래요. 누구? 윈선이요. 아니 걔 뭐 동아리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오늘 못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면은 물어봐야 돼. 무슨